혹시 지금 당신 곁에 딱 한 명이라도 남아 있나요? 그 한 명만 있어도 당신은 인생을 참 잘 살아오신 겁니다. 나이 들수록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인생을 잘 산 걸까? 이만하면 괜찮은 걸까? 집도 있고 자식도 다 키웠고 큰 병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올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허전함을 느낄 줄 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어요. 정말 무심하게 살아온 사람은 허전함조차 느끼지 못하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는 돈도 아니고 자식의 성공도 아닙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은 더더욱 아니에요. 진짜 삶의 깊이에서 우러나온 잘 살아온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미 그걸 갖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확인해 볼까요? 요즘 전화벨 소리 자주 들으시나요? 핸드폰은 하루 종일 조용하고 울리는 건 광고 전화뿐일 때도 많으시죠. 그럴수록 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전화를 걸면 정말 반갑게 받아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한때는 전화기 붙들고 수다 떨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는 번호만 남은 이름들. 한 번쯤 눌러보다가 결국 취소 버튼 누른 적 있지 않으세요?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망설여지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도 아직 내 전화를 반가워할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사실은 관계가 줄어든 게 아니라 관계를 둘러싼 역할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부모로, 배우자로 우리는 늘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관계를 맺어왔죠. 하지만 70세가 넘어서면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먼저 전화 거는 게 괜히 쑥스럽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누군가도 당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넘게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노후 삶의 만족도는 돈보다 지속적인 관계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우울 증상은 일주일에 1회 이상 통화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요. 전화 한 통, 사람 한 명. 그게 우리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74세 이숙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퇴 후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고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하고 우울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20년 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친구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너 아직 내 번호 있었어? 그 한마디였대요. 그날 이후로 두 분은 매주 한 번씩 전화를 하십니다. 이숙자 씨는 말씀하세요. 그 전화를 하고 나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신 후에 단 한 명에게라도 먼저 연락해 보세요. 요즘 어때?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기다린다고 누가 먼저 연락해주지 않아요. 관계는 늘 먼저 손 내민 사람이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만약 정말 아무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면요. 지역 복지관, 작은 동호회, 책 모임, 산책 모임 거기서 한 명을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나이 들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기다리지 않고 다시 만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해 72세 김영자 씨는 오늘도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남편 떠나신 지 5년, 아이들은 다 출가하고 이제는 집안에서 밥 냄새가 나는 날도 줄었죠. 가끔은 밥이 밥 같지 않을 때가 있으세요. 입맛이 없다는 말, 이 나이가 되니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아침 된장찌개 한 숟가락에 김치 하나 올려서 밥을 넘기는데 문득 맛있다는 소리가 났어요. 혼잣말이었지만 그 순간 김영자 씨는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아직 내 안에 살아있는 기운이 있구나. 우리 나이에는 입맛이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럴 나이니까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누구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의 허기가 숨겨져 있어요. 음식이 입에 안 붙는 날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요하게 지쳐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사라진 뒤 스스로를 챙기는 법도 점점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식욕 저하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삶에 대한 흥미와 연결된 정서적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영양학회 자료를 보면요. 노년기에 영양 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사회활동 참여율이 2.7배나 높고 우울 증상은 절반 이하로 낮았다고 합니다. 입맛이 살아있다는 건 뇌의 즐거움 회로가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맵기를 거창하게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끼는 나를 위해 차리는 밥상을 만들어 보세요. 예쁜 그릇에 담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소리내서 맛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소하다. 이 국물 참 좋네. 이렇게요. 그리고 매주 한 번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가까운 동네 복지관, 산책 모임, 작은 반찬 나눔 모임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나누는 그 순간 입맛도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웃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76세 조영수 씨는 요즘 웃을 일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가끔 텔레비전 보다가 피식 웃을 때가 있대요. 그럴 때면 옆에서 밥 먹던 아내가 따라 웃으신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요. 당신 왜 웃어? 그냥 당신이 웃으니까. 그 순간 조영수 씨는 마음이 살짝 찡했대요. 아, 아직도 나는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구나. 사람은요,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외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인생은 참 따뜻한 겁니다. 나이 들면 웃음이 줄어드는 건 당연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가슴 뛰는 일도 잘 안 생기니까요.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같이 웃을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같은 장면을 보고 웃고 같은 농담에 박장대소하곤 했죠. 지금은 웃기보다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많아졌어요. 이게 왜 웃긴 거냐면 말이야. 혼자 웃고 나서 괜히 머쓱해지는 순간 있으시죠? 그럴 때 내가 웃으니까 나도 웃긴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나이 들어서 받는 진짜 선물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웃음을 함께 나눈 사람과의 관계는 스트레스를 절반으로 줄이고 고립감을 최대 68%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웃음은 단순한 기분 반응이 아니라 면역력, 혈압, 심장 박동, 그리고 통증 완화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바쁨에 관한 거예요.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2세 박말순 씨는 요즘 하루가 짧다고 말씀하세요. 새벽에는 텃밭에서 물 뿌리고 9시에는 경로당 요가, 수업, 점심 먹고 나면 도서관 봉사, 저녁에는 수채화 그리는 수업까지. 그 바쁜 와중에 아들이 전화해서 묻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 박말순 씨는 웃으며 말했대요. 바빠서 너 전화도 못 받을 뻔했지 뭐야? 전화를 끊고 나서 박말순 씨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나를 위해 바쁘다니. 우리가 60 넘기고 70 넘기면 어쩌면 쉬어야 하는 나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쉰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할 일이 없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다가 막상 나만 남았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일의 크기보다 방향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 그걸 내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요. 주간 활동 시간이 6시간 이상인 어르신들은 3시간 미만인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52% 이상 높고 우울증 비율은 30% 이하로 낮았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해야 할 일을 종이에 써두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침 산책 30분, 동네 슈퍼 다녀오기, 찬물 말리기, 옛 사진 정리하기.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건 굉장한 성취감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를 사는 이야기예요. 그때 말이야. 옛날에는 이런 말 우리 나이에 참 많이 하게 되죠. 서울에 사시는 75세 최영자 씨도 예전에는 친구들만 만나면 옛날 얘기부터 꺼냈다고 해요. 젊을 때는 어땠고, 아이들 어릴 때는 뭐 했고, 그 시절이 그립다며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오늘 텃밭에 상추 땄다. 어제 모임에서 봉사활동했어. 이런 지금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됐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뀐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아직 지금을 살고 있구나.
사람은 지금이 허전하면 과거에 기대려고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지나온 세월이 길고 이제는 앞으로보다 뒤를 더 많이 보게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 아예 사라진 채 추억 속에만 머무를 때예요. 어떤 분은 하루 일과를 물어보면 요즘은 할 게 없어서 하면서도 그 자리를 옛날 얘기로 채우세요. 마치 지금은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숨 쉬고 있고 밥 먹고 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순간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를 보면요. 일상 대화에서 현재형 표현이 많은 어르신은 우울감과 치매 위험이 현저히 낮았고 사회적 연결망도 더 활발했다고 합니다. 기억은 소중하지만 삶은 지금에만 존재합니다. 하루에 한 번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혼잣말도 좋고 이웃과 나누는 대화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일러가 이상하더라. 시장 갔는데 복숭아가 벌써 나왔더라. 이런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 6번째는 하루의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4세 김기환 씨는 요즘 자기 전에 꼭 한 가지를 하십니다. 불 끄기 전 베개에 머리를 대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죠. 오늘도 괜찮았어.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예요. 새벽에 일어나 약 챙기고 시장 다녀오고 동네 사람들과 커피 한 잔, 텔레비전 보다가 저녁 먹고 라디오 들으며 씻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제일 감사하다고 하세요. 살아보니까요. 대단한 날보다 무사한 날이 더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으세요. 내가 오늘 뭘 했나 싶고 하루가 너무 허무하게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살아서 뭐 하나 싶고 그렇게 잠들면 아침이 더 피곤해요.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으니까요. 우리 나이에는 오늘 잘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하루입니다. 서울대 연구센터 조사를 보면요. 자기 전에 하루를 긍정적으로 회상하는 습관을 가진 어르신일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54% 낮고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몸이 좋아진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한 가지 해보세요.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잘 버텼어. 참 괜찮았어.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상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니까요. 지금까지 6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화하면 반가워할 사람이 있다면, 새끼밥이 맛있게 느껴진다면, 내가 웃으면 같이 웃는 사람이 있다면, 자식보다 내 하루가 더 바쁘다면, 과거보다 지금,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면, 잠들기 전 오늘도 괜찮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6가지 어느 하나라도 당신에게 있다면 그 삶은 분명히 잘 살아온 삶입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서 나는 아닌데 하며 쓸쓸함이 올라왔다면요. 그 마음도 소중하게 안아드립니다. 삶은 누구와도 같지 않아요.
남보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지금은 없어졌어도 예전에 있었던 건 여전히 당신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부터 이 6가지를 하나씩 다시 만들어가는 삶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먼저 전화 걸기, 밥 한 끼에 고마워하기, 웃을거리 찾아보기, 작은 일정 하나 만들기, 오늘 있었던 일 말해보기, 그리고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잘했어라고 말해주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고 당신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실천입니다. 70년 넘게 걸어온 길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길 위에는 수많은 계절이 있었고 기다림과 사랑이 있었고 참고 견디고 또 버텨낸 당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여전히 걸어갈 내일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도 여전히 괜찮은 중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함께 느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